자, 기본적으로 여기 그 섹션 5에서 보는 지금 수학적 기납법의 확장 같은 경우에 뭐 수학적 기납법에 관한 기본적인 요소는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야. 알겠지? n = 2까지 확장해가지고 하는 요소들, 그리고 조금 심하게 n = 2k, n = k-1까지 증명하는 문제까지 해가지고 조금 이제 수학적 기납법에서 거의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 확장시키는 최대한의 것이 지난번에 다뤘던 그 산술기하 평면의 절대부등식 증명하는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제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도 기납법이고, 수학적 기납법에서 이제 식변형에 관한 것, 그리고 함수의 개형, 함수의 목록 볼록성에 따라서 함수의 볼록성에 따른 수학적 성질들을 우리가 수리적으로 어떻게 나타내고, 또 그것들의 오목볼록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제 특성 중에 하나를 갖다가 오늘 이 시간에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뭐 문항의 일부에서도 예전에 이제 봤던 처음 시간에 봤던 이제 성대 문제에서도 코사인 뭐 쭉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도 부등식 증명에 있어서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사용하긴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함수의 개형과 함수의 개형에 따른 이제 절대부등식 일종의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어떤 부등식의 한 종류를 얘기할 테고, 그 다음에 내분점 관계식에 관한 내분점에 관한 이제 그 확장, 이런 요소들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시문 가를 뭐 짧지만 간단하게 보시면, 어떤 구간에서 곡선 y = fx가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오목하다는 것은 이 곡선 위의 임의의 두 점 PQ에 대하여 이 두 점 사이에 있는 곡선의 부분이 선분 PQ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것이다. 뭐 기본적이지, 그치? 만일 함수가 위로 볼록하다면 이 함수상에서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연결한 직선은 그 직선 구간 안에 함수의 값보다는 항상 아래쪽에 있게 돼 있지. 그치? 만일 아래로 오목하면 어떻게 돼 있어? 구간을 연결한 직선이 항상 위쪽에 있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 직선의 같은 x값에 대해서, 같은 x값에서 만일 위로 볼록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정역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에 대응되어지는 함수의 값과 원래 함수의 값에 대응되어지는 값을 비교하게 되면 항상 부등식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지. 자, 직선의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gx라고 하자. 직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고 함수의 방정식을 fx라고 한다면 위로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는 항상 fx가 gx보다 그치, 동일한 x에 대해서 크거나 같도록 최소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겠죠. 자, 또한 뭐 사실 이건 매우 간단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걸 이제 수리적으로 문제시 삼아서 실제로 특정 함수에 놓고 그걸 이제 증명하라든지 그런 부등식들을 증명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나중에 이제 미분에 가게 되면 이제 구간 직선이 아니라 접선, 위로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 어떤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하자. 접선을 그렇게 되면 이 접선은 항상 이 함수보다 또 어떻게 돼 있어? 위에 있게 되지, 그치? 여기에도 접선과 함수상에서도 뭐가 생기게 돼? 하나의 절대부등식이 또 생기게 돼. 물론 함수가 위로 볼록하느냐 아래로 볼록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등식의 방향들은 바뀌겠지만, 알겠지? 이런 종류의 부등식 증명 문제들 혹은 부등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논술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해요. 적분에서는 이제 면적에 관한 부등식. 예를 들어서 위로 볼록한 함수의 경우에 구간 직선을 그었다고 하자. 그럼 구간 직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면적하고 구간 내에서 함수를 적분한 거하고 함수 적분이 항상 어디에 돼 있어? 더 크도록 돼 있죠? 그치? 이것도 적분에 관한 부등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함수의 개형과 접선이나 구간 직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부등식 문제들이 논술 문제에서는 증명 문제나 혹은 활용 문제로서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 알겠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수화식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 뒤에 가서 뭐 공간 도형까지 도형 문제까지 기하 벡터 쪽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자,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예로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만일 지금 위로 볼록한 경우라고 한다면 위로 볼록한 경우에 구간직선의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gx라고 보고 함수 gx라고 보고 함수 gx라고 보고 그 다음에 함수 자체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함수 자체의 직선을 갖다가 함수의 방정식을 우리 fx라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항상 fx가 위로 볼록한 경우에 항상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이제 경우들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만 만들어지게 돼, 이건? 같은 경우는. 경계값. 그치? 마지막 PQ, 그 점 자체에서만 이제 같아질 수 있겠죠. 자, 얘가 왜 이렇게 반응이 느리냐? 자, 제시문 나에서는 이제 내분점의 좌표에 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써주고 있습니다. 양의 실수 mn과 실수 xy, y가 x보다 크다고 할 때 대하에서 구간 x에서 y까지를 정의역상에서의 구간 x에서 y까지를 n 대 m으로 내분하는 실수의 값은 m 플러스 n분의 m, x 플러스 m 플러스 n분의 n의 y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내분점 관계식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분점 모를까 봐 물어보는 것들이 아니라 문제를 풀 때 어떤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죠. 내분점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사실 뭐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함수 fx가 있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 보다시피 이제 사인 함수를 예로 들고서 있는 거야. 사인 함수를 예를 들어주고 pq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직선으로 연결해서 pq를 연결한 다음에 이 pq 각각에 해당하는 x의 정의역이 있겠지. 그치? 그걸 알파1, 알파2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치? 그러면 알파1, 알파2에 대해서 사인 알파1과 사인 알파2에 대응되어지는 y축상의 점으로 옮겨가더라도 만일 직선에 의한 알파1과 알파2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즉 2분의 알파1 플러스 알파2가 되겠죠. x축상에서는. 머릿속으로 한번 잘 생각해봐. 2분의 알파1 플러스 알파2에 대응되어지는 직선에 대응되어지는 구간 직선에 대응되어지는 함수의 값과 그 다음에 사인 함수에 대응되어지는 함수의 값을 비교하게 되면은 사인 함수에 의한 함수 값이 더 크겠지 항상. 그치? 그것 자체가 하나의 부등식이 만들어진다. 어떤 임의의 점을 잡았었을 때 구간 내 어떤 임의의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구간의 x축상에서의 정의역을 갖다가 1대 1-t로 t 대 1-t로 나누는 어떤 내분점이 되겠죠. 내분점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한 내분점 관계식을 포함한 부등식 그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번에는 이제 평면상에서의 두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평면상의 두 점 PQ, 좌표 A, B와 C, D에 대하여 선분 PQ를 n 대 n으로 m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x축상의 이제 정의역상의 내분점과 그 다음에 치역상의 내분점에 관한 것들이지. 그치? 그것의 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똑같이 돼 있습니다. 구성상으로. 좌표의 값들만 지금 다르게. 그치? x는 x대로 뭐? 내분점 좌표 구하면 되고 y는 y대로 동일한 관계에 의해서 내분점 구하면 된다. 자, 다만 이거는 뭐에 대한 내분점이야? 선분에 대한 내분점이야. 알겠지? 함수 fx의 곡선에 관한 내분점이 아니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상의 내분점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자, 주어진 논제로 바로 갑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과제로 해서 답안 작성해서 가지고 올게 지금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수학적 기억법의 마지막 문제를 답안 작성 연습 문제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 수업 시간에는 이것에 대한 간단한 이제 어떤 방향성만 여러분들 말씀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식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관한 것들. 자, 논제를 봅시다. 자, 제로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정역상의 제로부터 파이까지에 대해서 알파1부터 알파 n까지의 정역상의 점들이 있다고 하자. 값들이 있다고 하자.
자, n equal 2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만일 증명을 한다면은 여기에 주어진 식을 증명한다면 n equal 몇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거는? n equal 2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고서 아예 수학적 귀납법도 n equal 2에서부터 출발하도록. 이때 억지로 n equal 1에서 출발하면 이거 무조건 감점이야. 알겠지?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n equal 2에서 출발하도록 유도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의 성립함을 보이시오. 물론 이제 문제에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여라 라고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증명할 때 여러분들이 꼭 수학적 귀납법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야. 알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이제 수학적 귀납법의 이제 활용에 대한 연습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수학적 귀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각각의 정의역상의 제로부터 파이 사이에서 알파부터 알파 n까지에 대해서 사인 함수의 값들을 갖다 다 더하였죠. 그치? 즉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함수가 뭐다? 지금 사인 함수이다. 자, 사인 함수가 정의역상에서 어떠한 형태를 띈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치? 미쳤지? 위로 볼록. 자, 그리고 사인 알파1부터 사인 알파 n까지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야? 정역에 대응되지는 함수의 값들을 다 더한 거죠. 그치? 정역 각각에 대응되는 모든 함수의 값들을 다 더한 거야. 그 다음에 n 사인 n분의 알파부터 알파 n까지.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이거는 알파1부터 알파 n까지의 산술 평균이죠. 알파1부터 알파 n까지의 산술 평균에 대한 함수값. 자, 우변에 있는 요 n을 갖다가 뭐 이런 식들 나오면 일단 식정리부터, 문제에 주어진 식정리부터 해야 돼. n을 좌변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그쵸. 함수값들의 산술평균이야. 그치? 함수값들의 산술평균에 대해서 정역의 산술평균에 대한 함수값. 이게 항상 어떻다? 더 크다. 그치? 크거나 같다. 그걸 이제 증명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거 하나하나 증명하려고 하면 이거 산술기하평균을 쓰다니 그럴 수도 없어. 형태를 보니까는 절대부등식이긴 한데 좌변에 딱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 산술평균 나오고 부등식 나오면 산술기하평균 쓰려고 그러는데 이건 산술기하평균을 쓸 수 없는 상태죠, 지금 우변이. 그치? 어떤 식으로든 기하평균하고 관련돼서 나올 수가 없는 형태란 말이야, 지금. 문제에서 뭐 써 대신에? 내분점 관계식을 이용해서. 그치? 그리고 함수의 볼록선과 구간 직선에 관해서. 요 힌트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걸 증명하라고 하는 거야. 제시문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 되어지기도 하지만은 문제 자체를 푸는 어떤 수학적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지? 상위권 학교 문제들은 뭐 연대, 고대, 한양대 이런 학교들 문제들 보게 되면요. 제시문이 보통 문제를 풀어가는데 어떤 힌트보다는 문제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아. 이러이러한 조건 안에서 문제 풀어라. 중하위권 학교로 내려가게 되면은 중위권 학교들로 내려가게 되면은 제시문상에 있는 정보들이 문제를 푸는 조건보다는 문제를 푸는 어떤 힌트나 수학적 원리로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제시문이 뭘로 되어 있어요? 제시문이 문제를 풀어가는 수학적 원리를 주고 있는 거지? 그치?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문제를 푸는 힌트를. 이런 힌트를 제공하는 학교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하게 문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사실은. 알겠지? 만일 이게 진짜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제시문이 없어요. 알겠죠? 제시문 없이 바로 그냥 논제만 나올 수도 있어. 시립대 같은 문제들 보게 되면 시립대나 이화여대 문제 일부들을 보게 되면요. 제시문 없이 그냥 문제가 나옵니다. 일부 문제들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야. 자, 여하튼지 주어진 조건 하에서 이것들을 이제 조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좌변들은 결국 n분의 시그마 사인 알파 k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치? k까지 n까지 이렇게 k 이퀄 1부터 n까지 이렇게 합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변은 결국 부등식으로 보게 되면 사인 식을 좀 줄여서 보게 되면요. n분의 시그마 알파 k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이제 식이 될 겁니다. 자, 요걸 이제 증명해라. 자,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한번 보죠. 먼저 n인 2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수학적 귀납법으로 접근하려고 할 때 함수 fx가 sin x라고 우리 가정하자. 자, 그리고
알파1, F 알파1. 즉 알파1 사인 알파1이 되겠지. 그것과 그 다음에 알파2 사인 알파2를 연결한 직선의 함수를 우리 gx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대입해보고 형태를 봐야겠지. n equal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게 돼? n equal 2를 집어넣게 되면 그치? 결국 사인 알파1 플러스 사인 알파2 그치? 2분의 요게 뭐보다 작거나 같다? 사인 2분의 알파1 플러스 알파2와 같다. 자, 이걸 내분점 관계식과 연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분점 관계 연결시켜 보려면 몇 대 몇의 내분점이야? 그쵸? 알파1과 알파2에 대응되는 y좌표죠, 이거. 그치? 사인 함수에 대한 y좌표야. 그치? y좌표 상의 사인 알파1과 사인 알파2를 몇 대 몇으로 2분의 1로 나누고 있으니까 2분의 1 사인 알파1 플러스 2분의 1 사인 알파2니까 내분점 관계식에 맞춰보게 되면 그쵸? 1대1로 나누고 있는 내분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알파1과 알파2를 연결한 알파1 F 알파1, 알파1 F 알파2를 연결한 직선이죠. 그 직선의 y좌표, 경계의 y좌표를 갖다가 몇 대 몇으로? 1대1로 내분하고 있는 점이야. 그치? 얘는 좌변은. 우변은 2분의 알파1 플러스 알파2. 그치? 알파1과 x축상에서 알파1과 알파2를 1대1로 내분하는 점. 그치? x축상에서 알파1과 알파2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에 대해서 함수의 값에 대응되는 값을 한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근데 잘 생각해봐. y축에서 사인 알파1과 사인 알파2를 1대1로 내분한 점이라는 것은 그치? 그 점에 대해서 구간직선에 대응시켜서 거꾸로 x축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거꾸로 x축으로 오게 되면 이거 역시도 알파1과 알파2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게 돼요? 1대1로 내분하게 돼요. 그게 제시문 나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야. 제시문 나의 맨 마지막에 있는 식을 한번 잘 봐봐. 거기에 x축과 x값과 y값의 상관관계를 보란 말이야. 거기에 y값으로 나와 있는 b하고 d가 결국 뭐야 여기서는? b하고 d가 여기서는? 그치, 사인 알파1, 사인 알파2란 말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x값에 있는 a하고 c가 뭐야 여기서는? 알파1, 알파2. m과 n은 다 뭐예요? 1이죠? 그치? 즉 1대1로 내분하고 있는 점. 즉 y값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2분의 알파1 플러스 사인 알파1 플러스 사인 알파2로 되어 있는 거는 x축상에서 무엇을 어디에다 대응시킨 거야? 2분의 알파1 플러스 알파2를 알파1 사인 알파1 알파2 사인 알파2를 연결한 직선에 대응시킨 함수의 값이 뭐다? 좌변이다. 그치? 2분의 알파1 플러스 알파2를 응? 직선에 대응시켜서 온 게 좌변이고 2분의 알파1 플러스 알파2를 함수 sin x에 대응시켜서 나온 값이 뭐다? 우변이다. 그런데 제시문 가에서 보여진 것처럼 위로 볼록하게 되면 함수가 위로 볼록하게 되면 알파1, 알파2를 연결한 구간 직선에 대응되어지는 함수의 값보다 사인 함수에 대응되어진 값이 항상 어떻다? 위에 있으므로. 그치? n equal 2일 때 부등식이 어떻다? 성립한다 하고 설명이 끝나게 되는 거야. 자, 내용 방향은 대충 이해되세요? 지금 과제로 낼 거기 때문에 지금 식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대략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얘기하니까 그 방향성들을 잘 정리해 두셨다가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시고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움직여야 될지 알겠지? 한번 나름대로 수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설명을 들어도 사실 이제 답안 쓸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답안에 설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답안상에서 점수차가 날 수가 있어. 알겠지? 응?
자, 다음으로 이번엔 N=K의 귀납작 가정에 대해서 N=K 플러스 1 역시 같은 형식의 부등식의 만족함을 증명하자. 자, 이 논제의 명제를 귀납적으로 가정하고, 즉 제시문의 문제에서 주어진 sin 알파1부터 sin 알파 n까지를 sin 알파1부터 sin 알파 k까지로 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N=K 성립한다고 가정할 때, 그치? N=K 플러스 1에서 성립하는 것만 보이면 끝나는 거지. 그치? 여기는 뭐 2K고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알겠죠? N=2에서 출발해서 N=K, K 플러스 1을 증명하는 방식이야.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체의 무게중심 할 때 이런 것도 썼었어요. 그쵸? N개의 점질량들에 대한, 직선상의 점질량에 대해서 무게중심 구할 때 KK 플러스 1로 N=2에서 출발해서 KK 플러스 1을 할 때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치. K개를 어떻게? 앞에 K개를? 그쵸. 하나로 싹 묶고. 그치? 뒤에 추가된 K 플러스 1번째를 또 다른 하나로 취급해가지고. 그쵸. N=2를 적용해가지고. 그치? N=2를 적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단 말이야. 증명했단 말이야. 뭐하고 뭐 써먹었어요? N=2에서 성립했던 부등식과 N=K에서의 귀납적 가정 두 개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었어. 알겠지? 여기는 그럼 부등식이 나와야 되지? 몇 번의 부등식이 나와야겠어요? 두 번의 부등식이 나와야 돼. N=2도 어차피 부등식이잖아. 그치? N=2에서도 결과 부등식이었지? 즉 N=2의 부등식 한 번과 N=K 귀납적 가정을 적용할 때 부등식 두 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부등식이 나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가야 돼. 알았지? 한 번에 증명되는 게 아니라 N=2에서 출발할 때는 한 번에 증명되는 게 아니라 몇 단계를 거친다?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치는 거야. 알겠지? N=2, N=K를 갖다가 적용하는 두 단계에 의해서 결과의 관계식들이 정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N=K 플러스 1에 대한 식변 대신에 이제 N=K에 대한 식 변형할 때 문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순히 1대1의 변형이 아니라 N=2에서 적용했던 1대1의 변형이 아니라 여기서는 좀 주의사항이 1대1의 변형이 아니라 몇 개를 모아놨어 앞에 K개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하나를 이렇게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분점 관계식을 쓰면 몇 대 몇이 되겠어요? 1대1이 아니라 그쵸 1대 K 내분점 관계식이 되는 거야. K개가 묶여있고 이거 하나 떨어져 있으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앞에 거 K개를 묶고 다른 거 하나를 취급하는 처리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내분점이 두 물체였을 때는 알파1, 알파2였을 때는 1대1 내분점이었단 말이야. 그치? 두 개였으니까 절반씩 딱 나누면 돼. 근데 한쪽에 K개를 다 묶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하나만 이렇게 딸랑 처리하려고 그래. K 플러스 1번째 하나를 따로 떼서 둘로 처리하려고 그래. 이렇게 처리하려면은 전체가 몇 대 몇으로 나눠져야 돼? 1대 K의 비중으로 역으로. 그치? 여기가 K개고 여기가 한 개라고 한다면은 마치 무게중심 문제처럼 응? 내분점은 몇 대 몇으로? 그쵸? 1대 K의 비율로 이렇게 내분점이 잡히도록. 알겠지? 자, 1대 K의 내분점에 대한 부등식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제시문에 있는 부등식을 내분점 관계식을 활용해서 1대 K 내분점을 한다면 어떻게 되게 돼? 몇 대 몇으로? 거기에 있는 지금 제시문 나에 있는 식에 있어서 식의 변형이 어떻게 되게 돼요? 1대 K로 하게 되면 1 플러스 K분의 1. 그치? 1 플러스 K분의 1 알파1부터 알파 K까지. 그치? 혹은 사인 알파부터 사인 알파 K까지. 그 다음에 M 플러스 N, 1 플러스 K분의 K. 이렇게 둘로 나눠지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이 식변형이 들어가야 돼. 거기에 이제 N=2가 적용되고, N=2라고 하는 건 1과 K로 묶어가지고 N=2가 적용된 거고, 1대1이 아니라 1대 K 내분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K개로 묶어놓은 것만 해가지고 또 뭐 해야 돼? 부등식 한 번 더 적용하는 거야. 자, 문제에서 주요 내용은 함수의 볼록성에 대한 부등식의 이해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수학적 진화법의 확장과 이제 식변형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식변형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증명하라는 게 결국 사인 알파 1부터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사인 알파 k까지에 대해서 n 이퀄 k일 때 이 부등식이 기본적으로 성립한다. k까지에 대해서 사인 k분의 알파 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알파 k까지가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귀납적 가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귀납적 가정. 그 다음에 n 이퀄 2에서 n 이퀄 2의 것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데 사실 n 이퀄 2를 여기다 적용하기는 힘들어. 왜냐면 여기 k가 묶여있고 하나가 따로 처리할 거기 때문에. 알겠지? 응? 자, 그래서 n 이퀄 2에서 출발할 때 요거 n 이퀄 2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몇 대 몇으로 1대 k 내분점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식을 갖다가 바꿔놔야 돼.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요거로부터 우리가 뭘 증명할 거냐면 증명에서 나오는 이제 결과물을 유도해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 전에도 잠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수학적 진화법을 적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 좌변의 것을 변형해서 우변의 식에 대한 부등식으로 만들거나, 그치? 우변의 것을 변형해서 좌변에 대한 변형식으로 만들거나. 알겠지? 자, 좌변으로부터 우리가 추가해가지고 좌변으로부터 자, k분의 사인 알파 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사인 알파 k까지에 대해서 여기에 사인 알파 k 플러스 1을 하나 추가를 해보자. 알겠지? 그리고서 이것들을 갖다 이제 변형하려고 보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요거 묶어보면 어떻게 되게 돼? 그치? 요거 묶어보게 되면 플러스 사인 알파 k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치? 여기 k에 이런 식으로 해. 그리고 이것을 갖다 이제 우변에 대한 이제 식변형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야. 자, 먼저 요것만 변형하면 어떻게 되게 돼? 요것만 변형하면. 요것만 변형하면 일단 부등식 한번 들어가지. 기납적 가정에 의해서. 그치? 기납적 가정에 의해서 사인 k분의 알파 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알파 k까지로 묶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k에 k란다. 여기에 사인 알파 k 플러스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맞나? k분의 1 k 플러스 1 k 플러스 1분의 1로 나와야 좀 게 낫나? 이렇게 해야겠다. 그치? 그냥 아예 그냥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그냥 그대로 좌변에다가 여기 k 이렇게 곱해진 상태에서. 그치?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 보게 되면 요거 자체가 k의 사인 k분의 알파부터 알파 k보다 작거나 같지? 그치? 기납적 가정에 의해서. 그리고 우변에 여기 사인 알파 k 플러스 알파 k 플러스 이렇게 오게 되고. 그치? 자, 여기에서 뭘 적용한 거야? 기납적 가정 그대로 적용한 거죠? 문제에 있는 식 그대로 적용된다면. 자, 두 번째 이제 n 이퀄 1대 k의 내분점 부등식을 또 한번 쓰려고 하는 거야. 그치? 1대 k의 내분점 부등식을 쓰려고 한다면은 요거 갖다 식 그대로 쓰면 돼, 안 돼, 이거?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 K 플러스 1. 그치, 분모가 있어야 되지. k 플러스 1분의 1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구분에 대한 식변형 갖다 일부러 넣어주는 거야. k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k 플러스 1분의 1 하고 전체에다가 뭘 곱해주게 되면? 그쵸, k 플러스 1을 곱해주게 되면. 됐지?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분점 관계식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의 합성이 어떻게 되어지게 돼? 여기에 부등식이 적용되게 되죠? 그치? 두 항에 대한 부등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n = 2에서와 같은 1대 k의 내분점 부등식을 적용하게 되면 사인값 각각을 더한 것은, 그치? 사인값 각각을 더한 것은 사인으로 합성해서 안의 걸 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게 돼? 안의 것을 1대 k로 내분해서 만들어진 것과, 그치? 작거나 같지? 그치? 요게. 그래서 결국 사인 뭘로 묶이게 돼? 사인 k 플러스 1분의 k 고 k분의 알파 1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알파 k.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k 플러스 1분의 1 알파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1. 됐어요? 함수의 내분점에 대해서 함수의 내분점이 곧 뭐다? 함수의 내분점이 뭐보다 작다? 함수 것의 내분점은 내분점의 함수값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알겠지? 그래서 결국 이거 약분되어지고 k 플러스 1로 다 묶이죠? k 플러스 다 묶이면 어떻게 돼야 돼? 분모 k 플러스 1분의 알파 1 플러스 땡땡땡 어디까지? 알파 k 플러스 1까지. 사인.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뭐? k 플러스 1. 그래서 사인 알파부터 사인 알파 k 플러스 1까지의 합이 k 플러스 1의 사인 k 플러스 1분의 알파부터 알파 k까지 k 플러스 1까지 합보다 작거나 같다. 몇 번의 부등식? 두 번의 부등식. 첫 번째 부등식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부터 적용한 거예요? 귀납적 가정부터 적용한 거야. 그럼 꼭 귀납적 가정부터 적용해야만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식변형을 다른 방식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n = 2, 1대 k의 내분점 관계식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귀납적 가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지금 간단하게 귀납적 가정을 먼저 적용시키고 1대 k 내분점 관계식. 여러분들이 만일 답안을 쓴다고 한다면은 자, 아까 전에 n = 2는 1대 1의 내분점 관계식만 이용하면 이거 간단하게 증명됐지? 그치? 근데 여기에 적용하는 거는 1대 1의 내분점 n = 2를 갖다가 바로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걸 먼저 가지고서 증명해야 돼? 1대 k의 내분점 관계식을 먼저 구해놓고 이거 들어가야 돼. 알겠죠? 대신에 지금 제가 뭘 설명 안 했냐면 1대 k의 내분점 관계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것 자체는 제가 지금 설명 안 했어요. 알겠죠? 사인 함수, 위로 볼록한 사인 함수에 대해서 1대 k 내분점에 대해서 두 개의 함수값에 대해 1대 k 내분점 관계식이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1대 k 내분점에 대한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유도해서 요 과정사에다 여러분들 끼워 넣어야 됩니다. 어딘가에다가. 맨 앞에다 끼워 넣든. 알겠지? 아니면 중간에 필요할 때 요 단계에서 끼워 넣든 어딘가에서 1대 k의 내분점 관계식에 대한 내분점 부등식에 대한 부등식을 갖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끼워 넣어야 돼요. 이 문제를 완전하게 증명하려면. 아시겠죠? 자, k 플러스 1에 대한 식변형까지는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이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증명해보고 싶은 사람은 다른 시도를 해봐도 좋아요. 뭐 n = 2부터 적용한다든지, 혹은 우변의 식에서 좌변의 식으로 역으로 간다든지. 알겠지? 어떤 식으로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 좋은 답은 뭐냐면 가장 안 좋은 답은 부등식을 먼저 써놓고 최종적인 부등식을 먼저 써놓고 거꾸로 가가지고 n = k에서 성립한다. 이 부등식이 성립하면 n = k에서도 성립하는 거가 똑같은 식이 나오므로 전체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방향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간혹가다 그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 응? 결론을 먼저 제시해놓고 그걸 갖다 변형해서 가정과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얘기야. 순환 논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겠지?
자, 그런 주의사항만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 이해되셨어요? 잘 안 된 사람. 얘기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 사람.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아는 사람한테 질문해야겠구나. 응? 아는 강사님을 초빙해서 한번 설명해달라고 그럴까? 손 안 드신 분 중에? 이 소록도 갔다 올 사람. 네. 응? 한번 설명해 볼래? 가기 전에 마음은 가다듬는 자세에서. 설명을 못하겠는데. 뭔가는 알겠는데 설명 못하겠어?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좀 따져서 여러분들이 접근해봐야 돼요. 실제로 안 해보면 모릅니다. 알겠죠? 사실 이 증명법이 지금 저희가 거의 2회에 걸쳐가지고 6시간 동안 지금 하고서 있는데, 증명법 문제를 논술 시간에 맨 마지막에 수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래봤고. 맨 마지막에. 이 생각보다 증명법 쓰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어떤 특정 영역에 제한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수리적인 어떤 기초적인 요소가 약하면 증명법 구조로만 알아가지고는 문제가 잘 안 풀린단 말이야. 지금처럼 약간 수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이 증명법을 맨 마지막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맨 마지막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거의 시험 볼 때 가까워져서 이거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 원래는 이제 기본 구조에 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논증법에다가 여러분들이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수학적 내용에다가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게 돼요. 그게 효과적이지 못하더라고. 나중에 결국 가면은 그냥 수학적 내용만 알고 증명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수학적 내용만 알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뒤에 가게 되면. 조금 어렵지만 아직 조금 어렵지만 일부러 지금 앞에서 증명법을 미리 해놓고 가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수학적 기납법과 기류법을 활용한 증명들이 또 다른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그 형식적인 요소를 갖다 익혀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그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괜찮겠죠? 네. 자, 사인 함수에 대해서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가 제로부터 파이 사이에 놓여 있다고 하자. 사인 x의 그래프에 대해서. 자, 여기에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임의의 두 점 PQ를 잡았다고 하자. 이 점을 연결했었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자, 여기에 대응되는 하나의 값을 알파 1, 여기에 대응되는 값을 알파 2라고 하자. 알겠지? 자, 요 직선 함수를 여기서는 gx라고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얘는 fx는 이제 sin x고, 자, 요 내부에 k 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k 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의 좌표는 x축상에서의 좌표는 k 플러스 1분의 알파 1 플러스 k의 알파 2 이런 식이 되겠지? 엇갈려서. 그치? 자, 이것에 대응되어지는 y축상의 점을 한번 보자. 생각해보자. y축상의 점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걸 구하려면 이 함수, 그러면 이거 직선에 대해서 대응되는 점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걸 대입해서 구해도 돼요. 알겠죠? 되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고 직선의 제시문에 있잖아. 직선 2차원 평면상에서 직선에 대응되는 점은 x의 값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되는지.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닮은 비 생각하면 돼. 알겠지? 여기가 k 대 1이니까 p하고 q를 요 점을 갖다 우리 r이라고 합시다. 점 r은 p하고 q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게 돼? 그치? 똑같이 k 대 1로 내분하게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똑같이 k 대 1로 내분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에 대응, P에 대응되는 점을 여기 P'이라고 할게요. 요 P'은 sin 알파 1이겠죠? 그치? 어차피 함수값 사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임의의 두 점 잡은 거니까. 그치? 여기에 대응, Q에 대응되는 점은 어때? 요건 sin 알파 2겠지? 자, 여기가 K 대 1이면 여기도 K 대 1이고. 그럼 Y축상에 있는 요 점, R'이라고 합시다. 요 점 R'은 또 여기에서 sin 알파 1과 sin 알파 2, P'과 Q'을 몇 대 몇으로 나누겠어요? 그쵸. 또 K 대 1로 나누는 거야. K 대 1로.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결국 여기다가 직선의 방정식 굳이 구해가지고 요거 대입해서 하는 복잡한 과정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뭐 하면 돼요? 알파 1에 대한 sin 알파 1과 알파 2에 대한 sin 알파 2 있잖아. 이걸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 찾으면 된다? 값 찾으면 된다? 그쵸. K 대 1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어떻게 되게 돼? 결국 이게 여기에 있는 지금 요 R'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K 플러스 1분의 그쵸. K 플러스 1분의 K 사인 알파 더하기 1 그치? K 사인 알파 1? 사인 알파 1, 그치? 사인 알파 1, 엇갈려서 곱해야 되니까 사인 알파 1 플러스 K의 사인 알파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 직선 방정식 구해서 대입해도 똑같이 나와. 알겠지? 정리하면 대신에 직선 방정식 써가지고 대입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저기 해야 돼. 뭐 해야 돼? 사인 합성을 해야 돼요. 알겠죠?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간단하게 내분점 관계식 제시문 이용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것에 대응되어지는 K 플러스 1분의 알파 1 플러스 K 알파 2에 대응되어지는 함수의 값은 어떻게 되게 돼? 이거는 sin K 플러스 1분의 알파 1 플러스 K 알파 2지. 그치? 누가 더 위에 있어? 제시문 가에 의해서 볼록한 함수는 직선 함수보다 항상 어떻다? 같은 x값 내에서 항상 위에 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부등식이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된 부등식 한번 볼까요? K 플러스 1분의 sin 알파 1 플러스 K의 sin 알파 2. 뭐보다 작거나 같다? sin K 플러스 1분의 알파 1 플러스 K 알파 2. 됐어요? K 대신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되게 돼? K 대신에 1을 넣으면 n 이퀄 2에 대한 증명이지 이게. 그치? K 대신 1 넣으면 A에 대한 증명이야. n 이퀄 2에 대한 증명. 그리고 나중에 K 플러스 1을 증명할 때 이걸 어디다 쓰면 돼? n 이퀄 2를 적용할 때 이걸 쓰면 되지? 그치? 그리고 요 K로 묶어진 것에 대해서 나중에 뭘로? 그쵸. 요걸 갖다 우리가 1부터 K까지 알파부터 알파 K까지 가는 것들을 갖다 K를 묶어서 나중에 대입해서 요것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요거 이해되면 대충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문제 1에서 증명한 건 아예 안 쓰이는 거죠? 안 쓰는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써야 돼, 일단은. 그치? n 이퀄 2니까는 일단은 그건 따로 증명해야 돼. 네. 그치. 여기서는 그치. 여기서는 바로 쓰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했던 수학적 기납법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 약간의 차이를 제시문에서는 n 대 m의 내분점 관계식을 통해서 그 차이점들한테 여러분 조금 생각해서 메꿔서 진행하도록. 그래서 앞에 썼던 수학적 기납법보다 단순한 수학적 기납법보다 어때?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진 거야. 알겠지? n 이퀄 2하고 n 이퀄 k를 적용시키는데 n 이퀄 2를 그대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1대 k의 일반화된 두 점에 대한 내분점으로 여러분들이 다루도록.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을 가능하면 제일 처음에 따로 증명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기에다 뭐만 대입하면 돼요? k 이퀄 1만 대입하면 n 이퀄 2 바로 증명되죠? 자, 답안 어떻게 쓸지까지 아예 얘기합시다. 제일 처음에 이거부터 하는 거야. 1대 k 증명부터. 알겠지? 수학적 기납법과 상관없이. 그리고 나서 n 이퀄 2에 대해서는 위의 식에서 뭐만 대입하면? 그쵸. k 이퀄 1을 대입하면 n 이퀄 2의 식이 성립하면 알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n 이퀄 k 귀납적 가정 적용하고 아까 전에 kk 플러스 1 풀어갈 때 그치? 그때 요걸 갖다가 여기에 식 1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n 이퀄 2 적용할 때
앞에 식 1에서와 같은 2회 2에서. 그치? 1대 K 내분점 관계식에서 이렇게 변형된다. 하고 불러다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답안상에서 요 증명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조금 감이 잡혔어요? 요걸 쓰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n equal 2에 대해서는 그냥 증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귀납적 가정 요렇게 있고, 그치? 귀납적 가정에서 식변형 갖다가 좌변의 식변형이죠. 좌변에다 그냥 사인 알파 k 플러스 1만 더해준 거예요. 그리고서 이거로부터 그냥 부등식, 이거 지금 활용한, 뒤에 거 활용한 건 여기 아니야. 알겠지? 여기에서 요 부분의 것만, 요 부분에다가만 뭘 적용해요? 귀납적 가정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귀납적 가정 적용해가지고 이와 같은 식으로 만들어준 거야. 물론 귀납적 가정 처음에 적용하면 요 k 플러스 1이 안 들어있죠? 분모에 k 플러스 1이 안 들어있어요. 여기도 k 플러스 1이 안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귀납적 가정 처음 적용하면 요것만 있는 거죠. 요것만 요렇게 변형해 온 거야. 자, 이거를 봐봐. 이거를 하나로 보자. 어차피 평균 값이니까. 그래 안 그래? 이걸 하나로 보는 거야. 사인 A 플러스 사인 알파 K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몇 개의 각에 대한, 두 개의 각에 대한 K1 몇 대 몇? 1대 K의 내분점과 관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어요? 각 A와 알파 K 플러스 1 두 개의 각 X축에 이 두 개의 값에 대해서 함수값 각각에 대한 1대 K 내분점과 관련될 것이다 했는데 앞에서 했던 거 보니까 뭐가 모자라? 분모에 이게 없어. 분모에 이게 없단 말이야 지금 보니까. 그래 안 그래? 그치? 앞에 개수들은 이렇게 있는데 1대 K 요 개수들은 있는데 분모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일부러 넣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내분점 관계식에 걸맞도록. 요게 식변형이에요. 바깥쪽에다 K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됐죠? 이제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아까 전에 잘 모르겠다는 분들 자, 그러면 이제 1대 K 내분점 관계식 아까 전에 썼던 거 저기 그대로 적용된 거지? 두 개의 값에 대해서. 여기에 K에 붙어 있는 게 지금 요거니까. 그치? 요 알파2에 해당하는 게 지금 A가 되겠네. 그치? 알파2에 해당하는 게 A. 그 다음에 요거 알파1에 해당하는 게 뭐야? 요게 K 플러스 1 요렇게 되겠죠? 알파 K 플러스 1. 그치? 그래서 요게 알파 K 플러스 1 요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A 값에 해당하는 여기 이렇게 싹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등식 사용해가지고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그치? 마지막 부등식이 완성되고 정리 끝나는 거예요. 됐죠? 자, 아직도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신 분. 아직도 실제로 해보기 전까지는 조금 애매한 게 남아있을 거예요. 알겠죠? 또 N은 K일 때를 정리한 거야? 아니면 K 플러스 1일 때를 정리한 거야? 어디? 여기. 네, 그거요. K 플러스 K 플러스 1일 때를 정리한 거야. 아, 요거 첫 번째 부등식? 네. N equal K에 대한 귀납적 부등식을 그대로 쓴 거야. 그냥 대입한 거야. 이걸 여기다 대입한 거라고. 여기에 지금 알파 1부터 알파 K까지 있잖아. 이거에다가 이거보다 이게 더 크지? 그걸 그냥 쓴 거야. 알겠지? 귀납적 가정을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귀납적 가정에 있는 그 결과물을 그대로 갖다 여기다 때려 넣는다는 거야. 그냥. 이게 부등식이면은 부등식을. 이게 부등식이면 부등식을. 이게 등식이면은 여기도 등식을.
알겠지? 만일 이게 등식으로 돼 있으면 여기 등식이 몇 번 나와야 돼? 2번 나와야 돼. 그치? 귀납적 가정 등식 하나 들어가고 n equal 2의 등식 하나 들어가고 2번 등식에서 결과 등식, 결과값 나오는 거고. 됐어요? 자, 마지막 문제니까 확실하게 해놓고 갑시다. 알겠죠? 응? 자, 아직도 감이 잘 안 잡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분. 자,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세요? 자, 잠시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10분 정도까지 한 3, 4분 정도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스스로 한번 지금 정리해 보시고 그래도 궁금증이 있으면 한 번 더 태경하시고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알겠지?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그렇게 안 들이고 답안 연습만 할 수 있게. 알겠죠? 어?